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2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동명사를 함께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동명사는 앞으로 3시간 정도 설명을 할 텐데요. 투부정사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동명사 부분에서는 관용어구가 꽤 많습니다. 관용어구는 우리끼리 약속 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거나 특별한 이해 보충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명사 관용어구 구문은 사실상 어법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이 구문을 알 수 없으면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으니까요. 아, 동명사에서는 관용어구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또 동명사 멋지게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늘 그랬듯 우리 오늘 배울 거 전에요. 저번 시간 즉 챕터 8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동명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137페이지, 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챕터 8까지 왔으니까 그 전에 챕터 7까지는 대체 무슨 역사와 흐름이 지나갔는지 잠깐 정리 정도는 하고 가겠습니다. 1강부터 7챕터까지가 이제 쫙 칠판에 써져 있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과 챕터가 얼마나 많이 구성되겠습니까? 많은 우리 이제 그래도 거의 절반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했던 구화절은 제가 아마 어법지존이 끝나는 종강 84강까지 계속 써먹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구가 무엇인지 절이 무엇인지 각각 그 안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문장의 형식편 같습니다. 사실상 어법 문제에서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동사의 문형이다. 즉 몇 형식이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각각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문형을 제시해 놓고 다음 잘 썼니? 목적어 빠졌는데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니? 혹은 여기 보어자리인데 우리말 해석상 부사되는데 이거 형용사 잘 갖다 쓴 거 맞니? 기타 등등해서 물어보는 챕터 2형식이었, 두 번째 챕터의 문장의 형식이었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쳐오면서도요. 앞에서 배웠던 문장의 형식이 결국엔 또 시제에서도 태에서도 투부정사에서도 중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구성 챕터를 구성할 때도 제가 구화절은 계속 써먹을 거야 하면서 중요한 그리고 문장의 형식도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형해서 등장할 거야 하면서 이 챕터에서 정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재 구성을 만약에 제가 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중요도 순으로 얘기를 했었겠죠. 문장의 형식 중요하니까 앞에 서두에 했을 거고요. 동사에 해당하는 거 마찬가지로 시제편, 가정법편, 동사에 해당하는 태 중요하니까 앞에 넣었을 겁니다. 그 다음 저였다면 아마 분사를 넣고 관계사를 넣었을 텐데요. 교재 구성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동사편,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운동사편,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치사, 부사 하면서 뒤로 이어갈 거고요. 우리 친구들 완강이 목적이긴 하지만 완강을 정 못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제발 부탁인데 분사랑 관계사 잊지 마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갑니다. 자, 문장의 형식편 얘기했고 시제 중요한 어법순으로 봐도 시제편은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많이 등장했어요. 머릿속에 12시제, 15시제, 16시제 필요 없다. 기본적인 시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건 뭐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가 됐든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됐든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면서 정리했었던 챕터도 있고요. 조동사 관용어구도 외웠고요. 가정법, 기본적인 가정법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의 명제 기억납니까? 가정법 과거가 어떨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단지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if 이러면 이제 저한테 혼난다고 했죠.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시제 만들 수 있습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포메이션 똑같이 가야 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 들어가겠죠?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의 have pp. if절, 주절 순서 바뀌어도 됩니까? 네,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시제는 똑같이 맞춰서 써줘야 한다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 시제에서 벗어났던 게 혼합 가정이었고요. 도치 가정이었고요. if 대용어구 가정이었습니다. 플러스
여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뭐 시제 일치, 불일치로 suggest, insist 같은 경우에서도 should를 쓰지만 it is time that 가정법 과거처럼 should를 써야 할 때도 있고 P9, 제가 그러면서 PT, necessary, important,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가 나오면 should 동사 원형도 쓰더라. 사실은 6월, 9월 수능이라는 중요한 모의고사나 수능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무수하게 보시하게 되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에는 종종 등장하는 어법 문제니까 그것도 또 따로 정리해두자. 아마 제 생각대로라면 여러분들 필기 노트에는 빠주노초파는 뭐 예쁘게 필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를 지나서요. 부정사, 투부정사까지 했던 게 바로 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게 제가 8챕터의 동명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7챕터와 8챕터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준동사다. 공통점이 존재한다. 물론 투부정사는 각각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품사로 치면 명, 형, 부가 다 됐다. 아니 동명사니까 얜 명사 아니겠나. 근데 명사인데 준동사라고 했으니까 동사의 기질을 갖는다. 따라서 투부정사가 시제나 태가 있었던 것처럼 동명사 마찬가지로 시제나 태가 존재할 거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동명사는 관용어구가 많아.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어법 설명하고자 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르시면 해석이 안 돼. 구문 독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관용어구를 조금 암기해 주셔야 해요 했던 부분이요. 따라서 사실은 지금 연계해서 보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설명할 내용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도 마음 편하게 들으시오 했던 것처럼 동명사 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요. 투부정사에서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했었냐면 뭐 시제 블라블라, 태 블라블라, 뭐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B2 용법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어법 문제에 등장할 땐 우리 수험생들아 만약에 투에 밑줄이 쳐져 있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따지지 말아라. 투에 밑줄이 있다면 시제 맞나? 태 맞나? 혹은 이게 투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가 아닌가? 셋 중에 하나를 고려하면서 어법 문제를 풀어야 한단다라는 교재에는 없는 당부 말씀도 따로 드렸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동명사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아마 똑같을걸요. 가볼까요? 자, 동명사의 일단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시제, 태 설명할 거고요. 투부정사에서도 왜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배우시게 될 건 동명사의 기본적인 개념, 시제태, 의미상의 주어란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약속했듯이요. 펜 내려놓으시고요. 교재 내려놓으시고요. 제 이제 얼굴만, 칠판만 보시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카테고리를 쭉 목록을 정리해 놓았거든요. 뭐 동명사의 개념이 뭔지, 시제와 태는 어떤 게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이요. 근데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명사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근데 왜 동명사라는 얘기를 썼냐? 일단 동사에다 우리 ing를 붙인 걸 동명사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동명사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명사구에서 배웠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해서 명사구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품사는 명사가 맞습니다. 자, 품사는 명사가 맞고 명사다 보니 해석할 때 또 딱 떨어지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동사가 명사 역할 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준동사라고 했죠. 동사처럼 시제를 갖게 되고 동사처럼 태를 갖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예문을 들 텐데요. 뭐 for doing 했다고 칩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homework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앞에 문장이 있었겠죠.
얘는 분명히 지금 전치사 다음에 명사, 즉 동명사를 쓴 게 맞는데 do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서 뒤에 숙제를 한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붙은 겁니다. 분명히 명사긴 한데 동사적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동명사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목적어 있어야 정상인데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수동태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ing는 있어야 하고 수동태 BPP는 있어야 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태도 바꾸면 되겠네? 근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기본적으로 동사에 ing를 붙인다. 이건 지금 우리가 배우기에 참 창피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8페이지에 맨 처음 동명사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동사적인 성격과 명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명사로 쓰인다. 즉 명사이다 보니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각각 버젓이 놓여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한다. 제가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들 필기하시기 좋게 지금 아름답게 한 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자, 교재 유니트 43 내려오면 동명사의 용법, 동명사는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제가 다 써놨고요. 각각의 예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139페이지에 거기에 여러분들 교재 박스에 보면 learn more 해서요. 전치사 to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구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7챕터에서 투부정사 배웠습니다. 투부정사라면 to, 동사 원형이 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전치사 to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치사 to라면 전치사 to니까요. 당연히 to 다음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쩔 때는 to 동사 원형 쓰고 어쩔 때는 전치사 to 와야 되니까 외워야 되죠. 네.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한다. 세상에 자동사 타동사 너무 많다. 근데 진짜 암기하려면 자동사를 암기하는 게 훨씬 쉽다. 왜냐? 전체의 한 8, 90%는 거의 다 타동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암기하려면 자동사를 암기하는 게 오히려 타동사보다 편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 타동사 되니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to 부정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to에 해당하는 건 몇 개 없다고요. 전치사 to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암기하시려면 전치사 to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to에 밑줄 쳐져 있으면 수험생들아, 너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나한테 혼난다. 이제부터 어법 문제 to에 밑줄 쳐져 있으면 시제 맞는지, 태 맞는지 혹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단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 전치사 to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동명사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동명사를 배우고 있다가 왜 갑자기 전치사로 넘어갔대요? 그럼 말씀드릴까요?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명사라고 하는 거 ing 와도 되잖아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 다음, 그러니까 to 부정사라면 to 동사 원형이 오는 것과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 오는 것과 때로는 전치사라서 to ing, 동명사가 오는 것이 두 개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to 부정사 끝났으니 이제는 전치사 to에 해당하는 즉 동명사 문구를 써야 하는 건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한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 to는 암기해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어법 설명이라면 제가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필기도 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하면서 얘기하겠지. 전치사 to는 암기해야 되는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또 타임머신을 타고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주관식을 씁니다. 근데 혹시 주관식 중에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하면서 여러분들 암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뭐뭐서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그리고 그게 내신 시험 문제 그것도 주관식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왔었는지 모르시죠? 이때 to가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됐고 명사를 쓰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 동명사로 ing를 쓰던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법 문제에 주로 많이 나왔던 저 이거 뜻은 쓰지 않을게요. 너무 유치해서요. 그리고 교재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Look forward to 대표적인 전치사 to be used to가 있습니다. be used to는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냥 use to 동사 원형 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자, 예전에 제가 use to 동사 원형이냐 would냐 갖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조동사 편에서. 둘 다 하곤 했다의 뜻이다. 근데 얘는 규칙적인 습관이고 얘는 불규칙적인 습관이다. 근데 이게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를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어. 주관적인 작가, 필자 외에는.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법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 수험생들 규칙적, 불규칙적 그걸 강조하는 선생님, 그걸 외우고 있는 학생들 이러고 있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 했어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유무가 존재하거나 상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추가적일 뿐이다. 해석만 잘 기억하고 있어. 뭐뭐 하곤 했다 얘 뜻이니까 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use to 동사 원형이라면 뭐뭐 하곤 했답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다고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전치사 to요. b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즉 ing 동명사가 와도 되고요. 그러면 익숙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다 지울 겁니다. I am used to exercise. 다음 시간에 다시 써줄게요. used to 동사 원형 하곤 했다. 나는 운동 하곤 했다. 지금 be used to를 썼으니까 아닌가 봐. 그러면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에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에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이때는 전치사 to니까 be used to ing 익숙하다 했어요. 일단 be used to를 썼으니까 해석을 하려면 이상하죠 또? 우리 친구들은 이럴걸요?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던데. 그럼 나는 운동에 사용된다. 해석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아 이 exercise는 명사도 되잖아요. 꼭 exercising 써야 합니까? 운동이라는 명사도 되니까 나는 운동에 익숙하다 해도 돼. 제 말은 우리 친구들은 뒤에 ing만 붙어야지만 전치사라고 착각하나 봐요. 명사가 이렇게 그냥 붙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잠깐 냅둬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be used to 설명할 게 많거든요. look forward to ing 이때의 to 전치사 to.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전치사 to. 이거 말고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그럼 이거 직역하잖아요. 뭐뭐에 그것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심란합니다. 이때의 to도 전치사 to. 그러니까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한 한 이런 뜻일 거고요. 뭐뭐에 관한 한 object to ing object to ing 물론 명사 와도 되고요. object 반대하다니까 내가 뭐뭐에 반대하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용어구 표현입니다. 교재 보실게요. 교재 139페이지. 잠깐 펜 들어서 형광펜 하나만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139페이지에 learn more 전치사 to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치사 to여서 뒤에 ing 구문이 나오는 경우 제가 이렇게 살짝 가릴게요. 책 보지 마시고 저 좀 먼저 보세요. look forward to 학수고대하다. 뭐뭐에 익숙하다가 뭐였죠? be used to ing 뭐뭐에 관한 한 when it comes to 뭐뭐에 반대하다 object to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시 139페이지요. 저랑 표시할게요. 1번 전치사 to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look forward to 표시하시고요.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표시하시고요. be opposed to 마찬가지로 반대하다 object to ing 반대하다. 교재에 없는 건 when it comes to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필기할 때 요거 잘 필기해 두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머릿속에 4개만 집어넣는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용납 안 되니까 워밍업 다음 시간에 관용어구 표현은 더 많이 암기해야지 정도로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명사의 기본 개념 했고요. 원래 투부정사라면 투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전치사 투라면 동명사 ing가 붙는 게 있다.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when it comes to ing, object to ing. 이런 건 따로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신 거 맞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얘가 동명사인데 분명히 명사이긴 한데 동사 기질을 갖는다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처럼 시제도 태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시제와 태요. 단순 동명사. 펜 내려놓으셔야죠.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동사에 ing 붙이면 되죠. 됐어요? 그냥 ing. 근데 시제가 한 시제 앞섰어? 뭐 얘기했는데 내가 뭐 숙제 안 해 온 것 때문에 비난받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비난받은 것보다 숙제 안 한 게 먼저. 시제 차이가 날 때 완료 동명사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또 외우시게요? ing는 써야겠고 동명사니까 완료 시제 have pp는 써야겠고 또 두 개 붙이세요. 그럼 뭐 나오냐면 having pp.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태로 가볼까요? 태. 단순한 능동이었으면 여긴 능동이면서 시제 수동이었다면 단순 동명사의 수동? 이걸 또 뭘 고민해. 만들면 되지. 동명사에 ing를 써야겠고 수동에 비동사 pp는 써야겠고 그럼 두 개 더하면 being pp 나오겠네요. 오키도키. 수동이면 being pp. 동명사에 ing도 있고 수동에 bpp도 있고. 자, 그러면 완료 동명사인데 시제도 차이 나는데 수동이다. 그럼 또 뭘 고민해? 자, having pp에다가 이건 또 왜 나왔냐고? 좀 전에 썼는데요. 다시 써줘요. 원래 동명사가 이거였어요. 시제 차이가 나니까 완료 동명사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have pp를 써야 돼요. 근데 또 거기다가 수동을 만들래요. 시제 차이도 나는데 수동이야? 그럼 또 두 be pp 더하면 되겠네. having been pp? having been pp? 잘 보셔. 완료 동명사 have pp도 있죠. 동명사에 ing도 있죠. 수동에 be pp도 있죠. 이게 완료 동명사 수동이겠죠. 제가 설명한 내용이 어딨냐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40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맨 상단에요. Unit 44 동명사의 시제 태 나와 있는데 A번 동명사의 시제 단순 동명사 ing 형광펜 요거 표시하라고 한 거고요. 됐어요? 예문 블라블라블라. 2번에 완료 동명사 having pp 보이시죠? 거기다가 형광펜 표시하시고 having pp 또 예문 블라블라블라블라 있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141페이지 가시면 동명사의 수동태 있습니다. 기본 단수 수동태 그가 교재 보시면 단순형 being pp 보이세요? 거기다가 형광펜 being pp 이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B번에 완료형 동명사 수동태 having been pp 완료형에다가 또 형광펜 하나 having been pp 그리고 예문 블라블라블라. 저는 지금 140, 141페이지를 다 설명한 상태입니다. 해석해 보시면 수동의 의미구나. 한 시제 앞섰구나. 그래서 이거 썼구나. 그래서 저거 썼구나. 그래서 얘 쓴 거였구나. 그래서 쟤 쓴 거였구나. 다 이해가 될 만한 묶음들이요. 제가 뭐 해석이 굉장히 어렵거나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 구문이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해봤을 텐데 지금 보면 다 단문 연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의미서 저 설명할 거 이제 다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챕터 4가지 설명할 거거든요. 동명사 개념이 뭔가? 전치사 투에 ing를 써야 하는 게 뭔가? 동명사도 동사인데 준동사인데 시제태는 어떻게 바꾸는가? 네 번째 의미상 주어는 뭔가?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네 번째 설명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의미상의 주어는 제가 141페이지라고 써놨습니다. 나중에 필기본 보시면 여기 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을 거거든요. 제가 책 보면서 설명할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41페이지를 참조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체크하라고 지금 이렇게 필기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저랑 141페이지 C번 가보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투부정사에서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 주어는 아닌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문장 전체 주어는 아닌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죠. 그런 거예요. 자, 141페이지에 C번에 1번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 게 I'm sorry.
For giving you trouble. 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I'm sorry. 미안. 문장 끝났어요. 이형식. For giving you trouble. 괄호로 묶어서 여러분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형식 완전한 문장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일단 해석해 보면 미안. Giving you trouble. 너에게 공경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서 뒤에 giving이라는 ing 동명사를 썼습니다. 너에게 곤란함을 주어서 미안해. 주다 곤란함을 준 주체가 누구야? 너야 나야? 나야. 의미상의 주어 나야. 그 앞문장이랑 똑같아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당연한 어법 문제에 나오지도 않는 중요도로 따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제가 교재로 보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C번에 2번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 Excuse me, coming late 했어요. Excuse me, 미안. 실례합니다. Please excuse me. 실례합니다. Coming late.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com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썼습니다. 근데 늦게 와서 미안해. 누가 늦게 온 건데? Excuse me.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했죠. 그래서 동명사 앞에, com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 경우. 선생님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가 없는데요? 아이 또 그러지 말고요. 제가 이거 문장만 써볼게요. 동명사 썼다고요. 동명사 ing. 늦게 와서 미안 그랬어요. 그러면 늦게 온 거 이 동명사의 주체가 누구냐고. 나.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는 의미상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럼 선생님 문장에 진주어는 없는데요.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명령문이라고 부르죠. 명령문의 주어는 다 유죠 뭐. 얘 밥 먹어. 너 밥 먹어잖아요. 공부해. 너 공부해잖아요. 따라서 항상 명령문의 주체는 다 주어가 유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는 유였을 겁니다. 근데 이 동명사의 주체가 되는 의미상의 주어가 늦게 와서 미안해. 늦게 왔는데 여러분 유가 늦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다 써줬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얘기들. 따라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동명사의 기본적인 문구들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페이지 138페이지부터 다시 오십시오. 동명사의 정의. 동명사는 이름이 말해준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명사적 성격이다 보니 명사적 용법처럼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로 해석한다. 명사이다 보니 당연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간다. 그러나 동사 기질이 있다. 따라서 동사 기질이 있어서 동사처럼 시제, 태가 존재한다. 시제와 태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단순 동명사면 그냥 ing, 완료는 having, pp. 자, 수동이라면 being, pp. 완료 수동이라면 having, been, pp. 시제도 태도 만들었다. 자, 원래 to 부정사라면 to 동사 원형이 와야 정상인데 세상에 전치사 to가 몇 개 있더라. 암기하려면 to 동사 원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전치사 to를 암기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네 개만 외우자.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암기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워밍업 정도. 자,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거 말고요. 전치사 to요. 학수고대하다 뭐 있었죠? Look forward to ing. 익숙하다. 단기 기억 손실증은 아니죠. Be used to ing. 반대하다. Be object to ing도 있지만 be opposed to ing도 있지만 그냥 object to ing. 뭐뭐에 관한 한 when it comes to ing. 이런 몇 가지 전치사 to는 암기하는 게 좋겠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다. 그가 말하자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따로 있는데 늦게 오게 된 그가 동명사에 ing에 해당하는 그 주체에 해당하는 걸 사실은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 어법 문제도 그렇게 등장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이해만 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칠판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필기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또 아름답게 필기를 잡아주실 거니까 우리 수험생들 지금 필기하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교재 내에 있는 엑서사이즈로 한번 확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하고 있는 중에 피디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Excuse me, coming late 이라고 하는 문장에 아까 의미상의 주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주어는 빠져있다. 그러나 진짜 주어는 you 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을 것이다. 늦게 온 주체가 나였으니까 이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를 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피디님 질문 내용은 뭐였었냐면 excuse me for coming late 또는 excuse me for being late. 내 생각에는 for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excuse me for being late. 저 늦어서 미안해요. excuse me for coming late. 제가 늦게 와서 미안해요.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장을 그렇게 쓴다면 excuse me for를 집어넣어 버리면 for blah blah 문장 성분에 영향 주지 않으니까 버릴 겁니다. 따라서 excuse me 나를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명식 문형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for 말고 for를 없는 상태로 그냥 살려버리면 늦은 거 미안해. 늦은 건 나예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자리로 오형식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주술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따라서 동명사의 주체가 되는 게 의미상의 주어 같은 목적어였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오형식 문형으로 살려놓은 거고요. 실제는 전치사 for를 넣어서 삼형식처럼 excuse me for being late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한 문구는 아니지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이제 교재로요. 139페이지 엑서사이즈로 갑니다. 엑서사이즈 1에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죠. 중학교 1학년 때나 하는 각각의 동명사의 용법을 쓰시오. 하라니까 한번 해보죠 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동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시오 했어요. 문장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입니다. Doing nothing is being idle.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문장을 쓸 때요. 아니 동사 찾았으니까 앞엔 주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게으른 짓이다. 각각 어떤 역할? 주어 역할, 보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죠. Would you mind speaking more slowly? 조금 천천히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표현이요. mind 다음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만 쓰거나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ing만 쓰거나 대표적인 게 want to 같은 대표적인 게 enjoy ing 같은 이런 동사들 묶음을 다음 시간 따로 배울 겁니다. 어쨌든 mind 다음에 ing를 쓰는 경우인데요. Would you mind? 꺼리십니까? 좀 더 천천히 말하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인 경우.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오면 되니까요. 명사니까 동명사 썼고요. 괜찮죠? 따라서 1번 주어, 보어 자리에 성분 어떤 역할? 2번 목적어 자리의 역할. 이러면 되죠. 3번 가겠습니다. She's used to doing several jobs at the same time. 그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used to 동사 원형 하곤 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다. 그리고 지금 있는 be used to ing 여러분아 정말 암기하고 싶니? 그러면 to 동사 원형을 암기하려면 세상에 한도 끝도 없어. 그럴 바에야 전치사 to를 암기하는 게 훨씬 쉬워. Look forward to, be used to, when it comes to, object to 이런 거 좀 암기해야 돼 했던 구문이에요. 따라서 be us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그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데 익숙하다. 그럼 선생님 얘는 무슨 역할하고 있는데요?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이요. 선생님 왜 목적어라고 불러요?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목적격 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목적격 와서 예를 들면 for we 이런 건 없죠. for us 이렇게 쓰죠. for they 이런 건 없죠. for them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목적격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로 쓰였던 부분이고 자 이것도 확인해 보실래요? do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다시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직업을 한다.
타동사나 목적어 있어서 그냥 능동의 ing. 이쪽으로 와볼래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어서 그냥 능동의 ing를 썼지. 목적어 생략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being pp ing를 썼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다시 와서요. 3번 문장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다. to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다. 4번 The doctor insists on operating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의 동명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엑서사이즈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32페이지입니다. I insisted that you should be present. 나는 주장했다. 너가 지금 바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있네요. insist. 주장하다 뜻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권유의 주장이 있고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이 있다. 권유의 주장, 뭐뭐 하라,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의 뜻이거나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거나 시제일치 안 하고 슈드동사 원형, 시제일치를 따져야 되는 경우 다르다. 나는 주장한다. 그녀가, 네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권유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슈드동사 원형 이거 썼네요. 자, 그러니까 이 슈드동사 원형을 갖고 문장을 다시 바꾸래요. I insist on you having been present. 동명사 시제 물어보네. 그냥 단순 동명사 쓸래? 아니면 완료 동명사 쓸래? 시제가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you're being present 하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잠깐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거 보고 어머 선생님 얘 insist인데 왜 should 동사 원형 안 쓰고 이상한 거 썼어요?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The doctor insisted that it should be operated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문장을 꼭 insist 다음에 대절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on ing로 마찬가지로 지금도 insist 대절이 온 게 아니라 on ing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문형이라고요. 2번 He resent having 또는 having been accused. 지금은 뭐 물어본 걸까? 항상 출제자는 뭘 물어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 1번은 시제였고요. 밑에 2번은요. having pp 똑같습니다. 단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하나는 having pp고요. 하나는 having been pp입니다. 따라서 시제는 똑같이 완료형이라는 소리예요. 단 태 차이만 나죠. 태.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녀의 he resent 그는 분개했다. 뭐에? accused 고소당한 것에 분개했다. 일단 해석상도 고소당한 것 수동으로 해석됩니다만 accuse 비난하다, 고소하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네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형태인 having been 쓰시는 게 맞겠네. 괜찮아요? 3번 갑니다. Happiness comes more from loving than loved 또는 being loved. 마찬가지인데요. 얘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뭔데? 시제는 지금 똑같아요. 선생님 이건 과거 썼고요. 또 이러시지 마시고요. loved, being loved. 그러네. 진짜 과거같이 써져 있네. 혹은 분사일 수도 있고 분사 pp, being loved. 둘 중에 뭐 쓸까? 이게 아마 문제가 loving과 loved가 아닌가요? 142페이지. 둘 다 맞네. loved와 being loved. 어쨌든 이 문장의 행복은 사랑을 주는 것보단 사랑을 받는 것보단 사랑을 주는 것에서 더 많이 온다 했습니다. 둘 중에 그러면 뭐를 쓰라는 소릴까? love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 있어야죠. 목적어 없다면 수동 형태 써야죠. 근데 해석상도 지금 보니까 사랑은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얘 뭐냐면 from loving than from being loved. 수동의 being loved 동명사 형태 쓰라는 소리였겠죠. 똑같은 동명사 구문으로 맞춘 것 중에 하나는 능동형 그냥 loving, 하나는 수동형 being loved. 이걸 쓰라고 했던 3번 문형이었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4번. I can forgive him for not having told me the truth. 해석은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투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제가 다 공통점은 뭐라고 했냐면 준동사라고 했고요. 그 준동사들은 부정할 때 앞에다 not 붙인다 했었습니다. 투부정사 부정 not to. 동명사 부정 not ing. 분사구문 부정 나중에 배울 건데요. not ing, not pp 이렇게 쓴다고요. 자, 4번 문장 보시니까 결국엔 부정 having not이냐 not having이냐 시제 뭐 다 똑같아. 부정문 어떻게 만들래? not 앞에다 붙여서 동명사를 부정하는 경우. 5번 I remember each of their 또는 them saying the same thing. 난 기억난다. 그들 각각이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난다 했어요. 지금 of 다음에 their 쓸래 them 쓸래 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치사 나오면 목적격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약간 부끄러운지. 따라서 동명사, 투부정사 구문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라고 했던 문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동명사 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 끝내기 전에요. 또 한 가지 학습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지금 오늘까지 28강까지 왔잖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학습법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일단 여러분들 현재 위치가 어떻게 돼? 단어 몰라서 해석 안 되니 혹시? 혹은 단어는 아는데 해석 안 되니? 그러면 어휘하고 어법하고 구문독해 문제인데. 혹은 단어는 알고 해석도 되는데 답이 틀리니? 그건 사고력 독해라고 하는 리딩 스킬 독해인데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효율적인 학습 순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휘는 기본 1년 내내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한다.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들 자기가 고3이 되고 수험생이 되면 기출 문제부터 풀려고 한다. 즉 독해 문제 풀이를 하더라. 근데 이 독해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 단어도 돼야 되지만 어법과 구문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아름답게 순서를 맞추려면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휘가 기본 베이스가 된다면 어법과 구문이 선행돼야 되고 이것도 굳이 순서를 맞추자면 어법이 먼저 그리고 구문 독해가 나중. 왜냐면 구문 독해하려면 대절인지 대관대인지 관계대명사 와신지 의문사 와신지 구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법지존 잘 배우시면 제가 그 뒤로 구문 독해를 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그 다음에 리딩 스킬 독해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학습법 순서로 갔으면 좋겠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야 스케줄을 짜려면 좀 연단위 스케줄로 짜줄래? 연단위 스케줄이라 하면 생각보다 우리 고3 친구들이라면 우리 수험생들 학사 일정이 많아서 6월 모평, 9월 모평, 뭐 추석 꼈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블라블라블라 많아서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그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그러면 어휘는 어떻게? 어법은 언제? 리딩 스킬은 언제? 각각 기출은 언제? 약점은 언제? 제가 1년 단위 기본적인 학습법 짜는 방법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들한테 어휘학습법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저한테 자꾸 선생님 단어장 뭐가 좋아요? 물어볼 때도 있고 선생님 단어장 만드는 게 좋죠?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 만드는 건 좋은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일단 맨날 뭐 단어장 하나 써서 끝까지 가봐서 만들어준 적도 없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제가 정했습니다. 범교과 수준이 수능 문제 출제 범위다. 따라서 1, 2, 3학년 공통 교과서에 뒤는 인덱스를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다. 사실은 선생님 자료실에도 따다다.rosewood.com 가시면 수능 어휘 범교과 자료라고 하는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포탈에 쳐서 교과서 언어 쫙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학사든 능률이든 뭐 교학사든 그런 거 제가 상관없다고 했죠. 교과서 18종인데요. 그럼 1, 2, 3 다 합하면 18 더해가지고 몇 종의 교과서가 될 텐데 그거 다 외우는 건 의미 없다. 비슷한 수준일 거니 고1, 고2, 고3 각각의 교과서 인덱스를 한번 정리하는 게 1순위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다면 아무거나 시중교재를 하나 사라. 시중교재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걸 분리해놨고 기출인지 빈출인지 분리해놨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보단 시중교재를 한번 정리하는 게 낫다. 그 시중교재가 무엇이 좋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밝힐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 다음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것들은 핸드메이드로 해라.
제가 보기엔 수능 범교과 수준에서 벗어나면 모의고사 볼 때 별표 치고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별표 치고 주면 안 외워도 되는 걸 여러분들 굳이 외우고 있다고요. 근데 시중 교재들은 혹은 범교과 수준의 단어들은 벌써 제시되는 수능 지문의 단어들을 주니까 그거부터 정리하고 네가 또 잘 안 외워지는 거, 비슷하고 혼동되는 거, 정말 암기하고 싶은데 자꾸 머릿속을 헤매는 거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휘는 제가 베이스로 1년 내내 깔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전 이제 어법이랑 구문독해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리딩 스킬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하면 각각 영역별 학습법. 선생님 듣기가 빠졌네요. 듣기? 또 시간이 되면. 일단 전 지금 어법 지존하고 있으니까 어법 선생이거든요. 어법에 해당하는 것도 못하면서 뭘 듣기 블라블라 독해 블라블라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학습 방향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법 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어법이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법 따로 구문 따로는 없습니다. 어법이 되면 구문 독해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법 영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건데 틀렸다. 아는 건데 적용 못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은 여러분들 혼자 못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뭐 단어는 혼자 외우겠대. 그래 열심히. 듣기도 혼자 외우겠대. 그래 열심히. 어법은 혼자 못하겠대. 네, 이건 개념 설명도 많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개념 설명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개념을 적용하실 때까지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입니다. 어법은. 뭔 소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 단어 외우면 단어 외운 건 여러분들은 독해서 그냥 또 써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법은요. 이게 다 개념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어법 문제로 각각 박스형 밑줄형으로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적용하기가 참 힘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랑 어법 지존 잘 끝내놓읍시다. 어법 지존 잘 끝내놓으면 제가 개념 설명을 멋들어지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날 거고요. 물론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지금처럼 적용하는 방법 얘들아 컴마 있고 조동사 있고 주어동사 도치돼 있어. 그거 너 가정법 묻는 거야. 얘들아 동사의 밑줄 시제 태 수일치 묻는 거야. 이러면서 다 적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할 때요. 개념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연습할 때 항상 물을 게 출제자가 왜 밑줄 있지? 출제자가 왜 박스 줬지? 좀 생각 좀 하고 보십시오. 아무데나 밑줄 주고 아무데나 박스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느낌 갖고 필 갖고 해석해보니까 능동이었고 해석해보니까 수동이었고 괜히 왠지 2, 3, 4가 맞을 것 같고 선택지가 OMR이 너무 사사사사사사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답이 하나쯤은 5번으로 넘어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왜 물어봤지? 왜 틀렸지? 뭐가 맞았지? 출제자 의도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전보단 훨씬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적용 연습을 하는 첫 시발점입니다.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자꾸 끊임없이 생각해서 적용 연습하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거 적용 연습한다는 건 문제를 풀었다는 소리잖아요. 문제를 풀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린 몰라서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아직 수능 하려면 멀었습니다. 모르면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돼요. 일단 어법 개념을 정리했고 여기다 좀 쓸까? 개념을 정리했고 그 다음 이제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의도 생각하면서 문제 풀기, 즉 적용 연습을 했습니다. 채점을 했죠. 맞았거나 틀렸던 거나 그런 거 좌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어. 채점해. 그거 뭐 틀렸지? 왜 틀렸지? 아씨 아는 건데 틀렸네. 그리고 넘어가. 그렇죠. 그러지 말고요. 세 번째,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근데 이제는 어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구문독해로 한번 풀어봅니다. 구문독해, 본동사도 찾고. 이제 어법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게 다 보이거든요. 본동사도 찾고, 끊어읽기도 해보고, 앞에 주절에 덩어리가 있는지 수식이 있는지 그 문장들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어법문제 몇 개 있어요? 예년 같았으면 2개예요. 작년 같았으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의 기출들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갖고 구문독해, 적어도 구문독해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다시 해보라고요.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집을 샀는데요. 기출문제 뭐 어법 500제, 뭐 어법어휘 500제 이런 거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럼 어법 문제 풀어보시고 그걸로 구문독해 연습하시라고요.
리딩 스킬 독해할 땐 다른 걸 연습해야 하거든요. 어법 따로 구문 따로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법 문제 풀어보고 적용 연습해보고 틀렸으면 틀린 대로 맞았으면 맞은 대로 해설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그 문제를 다시 구문 독해 연습한다. 왜? 그 어법 문제를 갖고 구문 독해를 연습하는 게 절 덩어리였는지 관계대명사 덩어리였는지 보기가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법 따로 구문 독해 아니고 구문 따로 아니고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 한 거예요. 자, 네 번째요. 우리 수험생들은 그럼 또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한 지문을요, 어법 문제 풀고 이 구문 독해 하니까 한 지문 하고 30분도 넘게 하고 막 그래요. 좀 미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1시간이면 사실은 독해 문제 33문제도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진짜 많이 푸는데 저는 막 1시간에 2-3지문밖에 못 보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2학기시고 9월달이고 10월달이시면 심란합니다. 그리고 그건 안 됩니다. 2학기엔 속칭 말하자면 양치가 많아져야 되고 2학기엔 속칭 말하자면 문제풀이 과정, 그 습득 체험 학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1학기고 아직 새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이라면 1시간에 한 문제를 풀든 2시간에 한 문제는 사실은 조금 오버긴 하다. 1시간에 한 문제를 풀든 30분에 한 문제를 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출제 여도를 생각하면서 풀었느냐. 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문장을 구문 독해로 분석해서 풀었느냐. 그러니까 1학기에는요. 양치기, 질치기로 보면 질치기를 잘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연습하는 연습이야. 그리고 그런 배경 지식들이 다 쌓이고 실력이 돼야 2학기에 속칭 말하는 양치기, 문제풀이를 많이 거치셔도 속독은 붙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앞에 정확히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정확히 하지도 못하면서 하루에 선생님 1시간에 저 30개 모의고사 푸는 애도 있는데 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괜찮아요. 시간이 한 지문을 30분을 분석했다. 지문을 뭐 20분을 분석했다. 그거보다 하루에 20분,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저한테 자꾸 거꾸로 물어요. 선생님, 그럼 어법 문제 하루에 몇 개 풀어야 돼요? 독해 지문 하루에 몇 개 봐야 돼요? 내가 100개 하라면 100개 할 겁니까? 단어는 하루에 몇 개 외워요? 저 그런 질문이 너무 지겹습니다. 내가 1000개 외우라면 1000개 외울 겁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은 있어야죠. 난 하루에 영어 공부는 2시간씩 하겠다. 그 2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주 내에 그 지문이 3개가 됐던 4개가 됐던 그건 상관없다고요.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량이 몇 개나 되느냐? 그런 질문은 의미 없다. 꾸준히 스테디하게 여러분들 1학기엔 자기 실력을 채우는 걸로 하자. 성적은 제가 정직하다고 했죠. 성적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얘기도 했죠. 근데 그 성적이 바로바로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가 어법 배웠는데 다음 달에 어법 다 맞아.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독해 공부했는데 다음 달에 독해 다 맞아. 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 수험생들이 좌절합니까? 공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1학기에는 여러분들 다 베이스 까는 작업이에요. 어휘 따로, 독해 따로, 구문 따로, 독해 리딩 스킬 따로 각각 따로 정리하고 있던 걸 그래서 각각 따로 의도 연습 파악하고 문제 적용하고 있던 걸 2학기가 되면서 실전 모의고사처럼 종합하고 약점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는 시기는 2학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은 정직하다고 했죠. 성적은 정직하다고 한 건 1학기에 여러분들이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을 잘 베이스에 까시고 2학기에 그에 맞게 실전 연습을 하시는 순간 성적은 정직하고 성적으로 보상받는 시기는 2학기가 될 것이지 반드시 1학기에 지금 공부했다고 바로 다음날 그렇게 성적이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상받을 거라면 대한민국 70만 수험생에게 좌절이란 없을 거죠. 공부한 만큼 바로 다음날 성적으로 보상받는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여러분들보다 수험생활을 훨씬 오래 겪었고요. 여러분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고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70만 수험생에게 보편 타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따라서 저는 지금 연간 스케줄 단위 얘기, 어휘학습법, 어법 구문학습법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독해, 듣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어법과 구문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고 구문 독해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보다 오늘 배웠던 동명사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전치사 투에 해당하는 관용 없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 기질에서 시제가 태가 존재한다고 했던 것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9강이에요. 동명사 2번째 시간 관용 어구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